재판 내용으로 좀 살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어요. 뭐 샌들 신고 등장을 했었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쪽에서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그 캐비넛 문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근데 본인들은 근데 어차피요, 이제 예. 캐비닛 문건 자체에 대해서 법정에 제출되냐 제출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캐비닛 문건이 제출되기를 바라겠죠. 예. 그리고 반드시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판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문건을 제출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정 성립이랄지 증거 능력 인정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안 될 수 있지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증거 능력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뇌물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비닛 문건 자체가 사실은 재판에 제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고 제출이 돼도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 측에서는 이건 증거로 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과 합쳐져서 예. 뇌물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또 재판에서 특검이 진술조서를 공개한 것 중에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삼성동 그 자택의 공인중개사 진술조서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 그 경제적 공동체, 이익 공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경제 공동체를 엮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정황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 생활을 한 30년, 40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이거 빼고도 지난번에 총선할 때 집안이 나서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5천만 원씩. 예. 언니 5천만 원 빨리 가져와. 너도 5천만 원 가져와.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왜 그렇게 하죠? 식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돈은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한 건 다 대주는 것이고 또 하나 증거가 이거예요. 예. 임선희는 최순실 씨의 어머니죠. 예.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박 꺼내가지고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한 장에 박근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중도금도 박근혜 이름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서도 엄마와 최순실 씨가 다 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게 경제 공동체예요. 저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돈을 막 모아요. 이 돈을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이기도 하고 자신의 돈이기도 하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저 대목에서도 단적으로 경제 공동체 생활에 저렇게 됐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김 변호사님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임선희 씨가 계약을 하면서 이름을 박근옥이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였어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실명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근옥 이름으로 계약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거 알고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근데 저 자체도 보면요. 임선희 씨가 와서 일단 근혜양이 살집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미 이 얘기가 됐다는 거고 예. 또 수표도 가져왔는데 수표 뒷면 이사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아마 소유주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살 사람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전반 과정을 전체 보면은 그것은 경제 어떤 이익을 굉장히 밀접하게 공유하는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 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삼성동 주택을 구입한 시기가 199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3년 뒤인 1993년에 했고요. 예. 부동산 실명제는 그보다 더 3년 뒤인 1996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부동산 실명제도 시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그 당시에 금융거래를 해봤지만은 은행에 가서 통장도 남의 이름으로 개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를 남의 이름으로 이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군요. 현재의 시각으로 그 당시를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특검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장, CEO 이런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은퇴한 이후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서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운전사가 대신 운전해주고 해가지고 CEO 오래 하고 은퇴한 사람들은 운전도 못하죠.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제가 그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아온 가정이 본인이 무슨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무슨 운전을 한다거나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서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게 경제 공동체다 판단하는 것은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그 말은 있는 일부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 당시 이제 금융 실명제는 이제 부동산 실명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허위로 만약에 작성을 해서 문제가 되면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의 어떤 정지랄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공인중개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일회적으로 저런 걸 했다고 한다면 공동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임선희 씨부터 최순실까지 이루어지는 쭉 과정을 보면 계속 모든 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랄지 그런 것 자체도 사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사례에 비춰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 박사님의 다른 거 여쭤볼게요. 네. 정윤아 씨하고 이제 최순실 씨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변호인단이 정윤아를 내보내자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쫓겨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 그쪽의 변호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되겠어요. 도움은 안 줄 망정 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가서 증언으로 네가 나가서 우리도 모르게 한다고 특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 안 되지 하다 보니까는 지금 미싱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자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막 상당히 그 정유라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글쎄 저게 진짜 저럴까? 정유라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만약에 최순실의 변호인 같으면 이해합니다. 예쁘다가 아니라 왜? 자신은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엄마는요 정유라가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죄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자신이 하기 위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는 오히려 많이 컸구나 정도 생각하지 저거를 빌드에서 내가 보낸다? 저는 그 말을 오히려 저 얘기를 좀 뻥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멘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획과는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니까 얄밉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이 미싱빌딩에서 그냥 내가 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학철 도의원이라고요. 지금 해외 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지금 집중포화를 받고 있거든요. 최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 저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에 외유성 연수를 간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있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무슨 레밍 같이 행동을 한다. 이 오른쪽 사진 레밍입니다. 이게 들쥐죠 한마디로 쥐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 쥐가 쫓아가면은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가지고 집단 자살도 하는 쥐라고 그러는데 저기다가 국민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발언입니다. 30초. 네. 개 돼지보다도 더한 발언입니다. 레밍 발언, 개 돼지보다 더한 발언이고 우리 국민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지역의 도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눈여겨 지켜볼 대목입니다. 뭐 들어오면은 각 당에서 징계 절차에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